자, 반갑습니다. 구원 강사입니다. 아, 가을 학기 2학기 학습 요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5분 정도 동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성적 올라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명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적이 빨리 오를 테니까요. 저도 명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일단 명강사라는 것이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또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글로써도 잘 써야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강의력 자체도 좀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가 딱 조합이 됐을 때, 아, 이 사람 명강사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듣게 되면은 성적은 올라가겠죠. 근데 막상 또 이런 강의를 들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한 가지 빠진 요소가 있는데, 정말 명강사라고 한다면, 또 명강의 그 강의를 들어서 성적이 올라가야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관리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 강의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실현시켜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저의 실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 시험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봐봤죠? 시험 만점 맞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강사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익숙하고 뭐 이제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자 계속 강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을 봐왔고, 현재 총 32회 990점 만점을 맞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 제가 성적표를 간단히 넣어놨는데요. 성적표가 뭐 이렇게 쭉, 어저께 이거 PPT로 만드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어, 그래서 이 시각적인 효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32번 눌러야 돼요. 이게 힘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아이고, 가장 최근에, 제가 좀 보기 쉽게 하려고 휴대폰으로 성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만, 최소 990점, 이 4월 달에 한번 토익 시험 못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베트남 여행을, 또 가족 여행을 가느라고, 그래서 쭉 해서 최근에는 계속 이제 감이 아주 상당히 올라가서 990점 만점 계속 맞고 있고요. 요번에 막 토익 시험 본 거, 8월 말 토익 시험도 왠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또 990점 만점을 맞은 것 같은,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도합 8월 시험까지 해서 32회째 만점 맞고 있습니다. 실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지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영단기 뭐 아니면 뭐 이런 교재들 못지않게 잘 팔리고 있는 교재인데요. 신화공 토익이라는 이 브랜드에 최근에 제가 출제순위 파트 5, 6이라는 교재를 집필을 했고요. 이 교재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쓰여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필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종일반 강좌 맡고 있습니다. 종일반 강좌의 이제 수강생들을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강의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의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만 갖고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원 다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강의 경우에는 여기에 뭘 해드리냐면, 자,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인강 부분이 좀 항상 부족해 왔어요. 이런 관리 자체가. 인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다들 그냥 컴퓨터로만 보고 정확히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구체적인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현강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숙제를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댓글도 자세히 달아주고 부족한 점 공략시켜 주고요. 이 부분 공부해라라고 매일마다 댓글을 달아줍니다. 또 카페뿐만 아니고요. 숙제 검사를 현강에서 직접 하면서 제가 직접 다 도장을 찍으면서 이런 부분 부족하다, 너 이런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학생들한테 제가 먼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지금 상담 받아야 되겠어. 너 이 부분이 부족해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학생 결국엔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현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고 성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강이잖아요. 제가 인강 최초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내 카톡 주소를 알려주자 학생들한테. 제 카톡 아이디는 구원입니다. 구원. 거기에 토익이 붙어요. 구원 토익이라고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카톡을 실시간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제가 답변을 다 합니다. 단 새벽 2시에 막 이럴 때 보내지 마세요. 저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저번에 수강생 한 친구가 새벽 2시에 선생님 안 주무시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카톡 팍 보냈는데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답변해줬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등록을 해봤는데 저라는 거를 잘 모르겠다, 이상한 사람 누구예요? 막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제 수영복 사진 4월달 베트남 갔을 때 거기서 찍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관리도 해드린다는 거 잘 제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이건 제 카톡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대화했었던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내용 얘기하고 싶냐면 리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리뷰.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현강에서 느끼는 건데요. 이상하게도 하라는 거 다 해요. 문제도 되게 많이 풀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종일반 학생들 특징이 좀 단기간에 공부는 정말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니까 점수 좀 올려주세요 하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르치고 뭐 지필력으로 강의력으로 해도, 그리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 친구들은 성적이 안 올라갈까? 영어적인 감수성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정말 머리가 너무 나쁜 것일까? 뭘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리뷰였어요. 리뷰. 리뷰만 여러분들 잘해도 지금 하는 거에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여러분들 문제 풀면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나서 틀렸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B를 답으로 했는데 이게 답이 A라는 거였죠. 그럼 여러분들은 틀렸음이라고 표시해주고 정답을 강하게 빨간 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틀린 거 그대로 내비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는 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한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이미 이해가 됐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다시는 이 문제를 안 풀게 되거든요. 물론 오답 노트를 그대로 이 문제 베껴서 적는 거, 오답 노트는 적습니다만, 적습니다만 아니고 오답 노트 적으면 좋은 겁니다만, 이게 틀리는 개수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52문제 중에 21개 틀렸죠. 벌써 20개 넘어가면은 점수대로는 이제 400점, 500점대 점수대인데, 이 정도까지 개수가 많이 틀리는 경우에는 오답 노트 정리하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하루 종일 정리하다가 결국 정리를 안 하게 되죠. 오답은 계속 놓치는 건데, 오답을 놓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확히 제가 일주일 후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대신 학생들한테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정하냐면, 내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라고 해서 딱 해주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물론 성적 안 올라가는 학생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자, 아까 21개 틀렸었죠? 이제 몇 개 틀렸어요? 19개 틀렸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일주일 전에 풀어봤던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리뷰라는 걸 제대로 안 하면 문제 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21개 틀렸고 일주일 후에 풀어봤는데 19개를 또 틀려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너 이거 19개 틀렸어. 네 제목이 내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야. 너 이제 스스로 그 이유를 알겠니? 그러면 몰라요. 이거 똑같은 문제인 거를 아는가 내가 혹시 물어보거든. 야, 이 문제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두 문제는 봤었던 것 같아요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두 문제가 아니고 52문제를 다 봤던 건데. 그래서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요거 파트 5, 6 풀어봤을 때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이야 기억을 합니다. 틀림으로써 기억을 하지만, 자기가 틀리는 개수가 보통 600점대, 500점대 이런 학생들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를 틀리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풀어보고 해야지만 그게 자기 지식으로 변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리뷰법은, 어떻게 리뷰하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풀 때부터 이 시험지에다 풀지 말고 그냥 답안지에다 푸는 거죠. 답안지에다가 101번은 뭐 답이 A야, 102번은 C야, D야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지에다 이 문제 틀렸지라고 표시해 주고요. 그러면 뭐 전혀 안 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 안 해도 되고요. 저렇게 틀린 문제를 주기적으로 3일 간격으로 다시 풀어줘. 그동안 성적 올라갔던 학생들의 공통점은, 저 내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나눠줬을 때 틀리는 개수가 다 맞거나 한 개 틀렸던 학생들입니다. 리뷰가 퍼펙트하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월말에 다 성적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요 리뷰법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7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파트 7도 이제 문제를 하나 풀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 되게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것도 맞추고 요거는 이제 틀렸는데요. 그래서 문제 틀렸으니까 답을 확인해 봤겠죠. 해설서에 이제 권위자가 이게 이런 원리로 이게 답이라더라.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미 그쪽으로 고정을 시킨 후에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래 하고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이제 틀렸음 하고 자기 답은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는 약간의 실력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제가 파트 7조차도 한 2주 후에 이건 기억이 더 잘 날까봐 한 2주 후에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역시 기억을 못하고 틀렸던 걸 또 틀리는 현상을 발견해요. 왜 풀었던 건데도 틀릴까요? 논리력을 자기 스스로 개발해서 그게 답이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해설서에 나오는 권위자가 이게 답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그렇게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 점수가 논리력 자체가 는 게 아니고요. 점수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파트 7조차도 풀 때부터 그냥 뭐 문제지 옆쪽에다 푸세요. 뭐 A, C, D, 뭐 B, A 이렇게 풀고 나서 틀린 문제는 답을 지워둡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지 말고요. 해석을 보세요. 해석된 걸 보면 이거 한글 시험이잖아요. 그냥 우리말 시험. 오로지 독해는 다 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지를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면 그거는 이제 국어 문제인 겁니다. 논리력 문제인 거고요. 영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한글을 봐서 충분히 해석을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나중에 풀면은 그게 자기 실력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트 7은 웬만해서는 해설서를 안 보기를 추천을 해요. 해설서를 자꾸 보게 되면 자기 논리를 자꾸 해설서에 맞추게 된다. 그래서 해석 보고 다시 풀어주는 거. 시험 가까웠을 때 예를 들어 시험 3일 전이다 그러면 그동안 파트 7 받았던 거 다 틀렸던 문제만 다시 한번 싹 풀어보는 거예요. 시험 3일 전인데 이제 3일 전이니까 모의고사 하루에 한 회분씩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회분씩 풀어봤자 여전히 틀리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뷰가 없는 문제풀이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때는 여러분들 각종 공부 방법 다른 강좌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교재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안 틀리게 해주느냐. 리뷰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또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 전체 커리큘럼 얘기할 건데 이 강좌 다 보신 학생들은 제 수업의 커리큘럼도 한번 쫙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